혹시 주변에서 애늙은이 같다거나 나이에 비해 철이 일찍 들었네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어른스러운 아이라는 칭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과연 이게 정말 건강한 성숙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어른스러운 모습은요,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을 통째로 빼앗긴 채 쓰고 있는 일종의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칭찬하고 넘어가는 그 아이의 성숙함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면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의젓함이 사실은 아이 내면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 뒤에 가려진 아이의 진짜 마음을 어쩌면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성숙함으로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 뒤바뀐 그 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이가 짊어지게 되는 감정의 무게, 바로 그 감정 노동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가 거꾸로 부모의 감정을 챙기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요. 그 관계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말 그대로예요.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정말 말 그대로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감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 부모화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첫째, 아이가 부모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됩니다. 부부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들이죠. 둘째, 그러다 보면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서서히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완전히 뒤집혀버리고 말죠. 자,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아이는 그럼 어떻게 버틸까요? 여기서부터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른스러운 척이라는 가면을 어떻게 만들어 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그 어른스러운 행동은요, 자발적인 성숙이 아니에요. 그 불안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 내면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든지 다 잘하고 완벽하고 침착한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는 거죠.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 같은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자기 감정을 싹 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계속해서 착한 아이를 연기하는 겁니다.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살피면서 필사적으로 부모의 편이 되려고 애쓰고요. 자,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상처, 그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아이는 결국 혼자라는 깊은 고립감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이게 혼란형 애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위로를 받아야 할 부모가 동시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심리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지? 하면서 자아상이 계속 흔들리고요. 평생 남들 먼저 챙기는 게 습관이 돼서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자, 문제를 인식했으니까요.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과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평생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그 가면을 벗고 아주 오랫동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4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위로와 공감을 지금의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주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겁니다. 셋째,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어른스러운 아이가 던지는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진짜 치유의 여정이 아닐까요?